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고 기아자동차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법원에서 노조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판결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의 측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네, 가장 쟁점이었죠. 예, 그렇죠.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회사가 어려울 때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그 서로 합의를 했냐라는 사항인데 네. 그러나 이거는 현재 신의 측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노조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고 표현한 거를 재판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쟁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조에서 요구한 모든 것 중에서 상여금하고 식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줬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노조나 회사나 다 서로 약간씩 양보시키는 그런 판결 같습니다. 뭐 전체를 다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 게 아니고 정기 상여금과 식비만 네, 그렇죠. 포함을 시킨 거라서 노조 측에서도 계속해서 불만이 나오겠네요. 노조에서도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말고도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비용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안 네. 해줬다. 그런 게 가장 노조에서도 불만이겠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아자동차가 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지금 제가 기아차의 그 공식 입장서를 지금 갖고 있는데 네. 기아차 입장에서는 현재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렵다. 뭐 신의 측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네. 그다음에 회사 경영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뭐 즉시 항소해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 뭐 이런 그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네. 그 대충 보면은 그 소급분까지 포함해서 약 한 1조를 본인들이 현재 부담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회계법상 그 이런 재판의 1심 판결이 나게 되면 1조를 현재 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3분기에 가면 아마 기아차는 그 이 충당금 때문에 그 적자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자동차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 패소 판결이 기아자동차에 정말 큰 타격을 주는 건가요? 기아자동차에 큰 타격을 준다고는 일단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생각지 않았던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1조나 나가야 되니까요. 그게 왜 1조가 되냐면 뭐 연장 휴일 근무 수당, 심야 수당, 뭐 연차 수당,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4대 사회보험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그 4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이 되는데 기아차가 지금 현재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중국에서 판매도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그렇죠.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그 문제에 관한 하는 기아차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치 어려울 겁니다. 뭐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이제 모든 소송에서는 뭐 이길 거라는 거라고 예상하는 건 상당히 그렇죠. 어렵고요. 특히나 네. 이런 그 서로 쟁점이 첨예한 부분들이고 이 통상임금 부분들은 그동안에 그 법원에서 각각의 해석이 달랐던 부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아차에서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지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준비 안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통상 개인 간에 있는 그 민사소송에서도 네. 당연히 그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 판결이 어쨌든 처음 이제 네. 1심에서는 노조 측 손을 그렇죠. 들어줬기 때문에 임금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 보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제 앵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아차 노조가 승소한 게 아닙니다. 일부 승소한 거죠. 그렇죠. 예, 네네. 일부 승소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자동차 업계는 이제 임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현재 115개 기업이 이런 그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네. 이 1심 판결이 이 115개 다른 기업의 현재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하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하지 않았던 기업의 노조들 아니면 개인들이 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더 문제가 커지겠네요. 확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다기보다는 이제 제대로 잡는다고 봐야죠. 이게 통상임금에 관한 게 법으로 제대로 현재 정확하게 그 구분이 안 지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좀 구분 져줘야지 노사가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 통상임금 문제, 임금 문제는 자동차 업계에만 국한된 문제는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뭐 다른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송송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5개 기업이 현재 통상임금 네, 문제로 네. 소송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제 다른 115개 기업들도 계속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현재 기업들 노조나 네. 다른 개인들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미칠 영향은 뭐냐면 아마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상임금까지 전부 다
통상임금으로 상임까지 통상적인 들어온다 하면 그 기업에서는 사실 내년도 급여 인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노사가 또 이런 임금 문제 때문에 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 임금 협상이나 이 단협이 아마 상당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있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좀 많은 변화들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변화가 좀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임금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기적으로 듣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인정이 돼버리면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상여라는 표현을 못 쓰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진짜 상여금은 정말 일을 잘하거나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주는 상여금 개념으로 네네.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금 구조 자체도 전부 다 바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당연히 항소해야죠. 네. 이거는 기아 자동차가 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노조 쪽에서도 항소를 하게 될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노조도 이 부분에서 일부 승소라고 제가 표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정 못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조도 항소를 할 텐데 아마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판결문을 받아보고 14일 이내니까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항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2심이 남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를 받아야 될 사항일 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명확하게 될 텐데 기간이 앞으로 더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심이야 이제 가서 중조 쟁점을 다루고 하겠지만 대법원을 갔을 때는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법리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1, 2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